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오늘 개원을 했습니다. 그 여야가 서로 비판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건 그런 극에 달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건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요. 오늘 정기국회 개원일 이제는 옷차림도 극과 극이 됐습니다. 검은 넥타이와 근교 리본을 메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 국민의힘에 상사가 발생한지 몰랐습니다.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차라리 요즘 유행하는 캐대헌에 나오는 저승사자 복장을 하고 오셨으면 오히려 위트도 있고 국민께 여러 가지 웃음도 선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상징하는 바가 크겠죠. 알록달록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실제로 기념 촬영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잔치집 연상을 하게 했는데 검은 양복에 넥타이, 근조 리본 이게 송원석 원내대표의 지시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드레스 코드까지 극과 극이 되면 정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오늘 해외 토픽에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한쪽은 결혼식을 하는데 한쪽은 곡을 하고 있다. 상을 치르고 있다.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요. 참 저게 우리 국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글로벌하게 우리 캐대헌은 꽤 이제 긍정적으로 좋은 효과를 미치겠는데 예. 근데 오늘의 저 모습은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라는 참 우려가 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제 한복을 입은 거는 저희 뭐 같은 분도 계시고 하는데요. 그러네요. 예. 이제 지난번 백혜련 의원이 본인이 건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통합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한복을 입었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건의를 하니까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좋다, 나도 입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그러면 원하는 분들 입자라고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국회를 다 망쳐놨는데 이 국회가 죽었다. 예. 우리는 상복을 입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자, 우선 통합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뭐 여야 대표가 악수도 안 하는데 무슨 한복 입는다고 통합이 이루어질까요? 예. 저는 이건 정말 국민들을 속이는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아니 지금 여당 대표는 아예 야당 대표하고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한복 예. 입으면 저렇게 지금 악수를 하고 하나요? 자기들끼리만 악수하잖아요. 똑같아요. 상복 입은 사람끼리는 자기들끼리 악수하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악수를 하는 그런 행사인데 예. 지금 뭐 경사났습니까? 정말요, 이 국민들이 좀 전에 우리가 이 강릉 가뭄 이야기도 했지만 물론 예. 그 자연적인 문제지만 여러 가지 지금 국내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사법 이 일방적 통과 때문에 꽤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한복을 입고 국회가 즐길 상황인지 또 한편으로 이거에 대응한다고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는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지 글쎄요, 그들만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김병주 의원 뭐 등등해서 갓을 쓴 여당 의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복에 맞춰서 부채까지 갖고 온 의원들도 있어요. 아까 서영대 의원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위성권 의원도 아까 갓을 썼나요? 뭐 이런 이제 저렇게 김원희 의원도 부채질하면서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강성필 부위원장 이런 것 같아요. 뭐 누가 누구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아까 박수현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뭐 캐대헌의 사자보이스 옷 입지 부고 내주면 조문하겠다. 이게 어쨌든 그래도 여당에게 독주하지 말라는 메시지인데 이건 이 자체로서 누군가가 평가할 수 있지만 약간의 조롱성으로 부고 내면 조문하겠지. 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자 보이즈 옷 입지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부고 내주면 조문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나 당원들은 많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앞두고 예. 그래도 이제 캐대헌 그러니까 세계를 지금 우리 K컬처가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좋은 취지에서 또 화해하자는 취지에서 또 이렇게 한복을 입자고 했기 때문에 예. 사실 다소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취지가 좋으니까 한복 입자는 것은 국민들이 그래도 좋게 보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조문을 하는 것도 아닌데 상복을 입어버리면 이제 국민들이
왜 입었지라는 것이 좀 명분이 공감이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사자 보이스라도 입었다고 하면 조금 비교되고 나름대로 어필도 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명백하게 조금 정무적으로 판단 미스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연달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인이 제안했기 때문에 우 의장은 입었고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또 안 입었나요? 그러면 안 입었잖아요. 그럼 또 이제 국회의장단에서도 저렇게 드레스 코드가 엇갈리는 것도 있고 성춘 부의장인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국민의힘이 오늘 이렇게 검은색 양복 넥타이 거의 상복 같이 입긴 했지만 2018년에 이른바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도 한번 상복으로 당시 여당에게 비판 목소리를 낸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앵커님도 잘 기억을 못하고 저도 기억을 못할 정도면 예. 저희 둘이 이게 정치 고관여층인데 예. 저희가 뭐 기억을 못한다는 거는 그 당시에 효과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겠죠. 예. 저는 이번에 이런 상복 퍼포먼스도 사실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야가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가는 거는 예. 저는 저희 민주당의 책임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쌍방의 책임이 있죠. 근데 저는 저렇게 퍼포먼스를 한다고 국민이 알아줄까? 지금 어차피 그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입니다. 소수 야당이 저희 민주당 다수인 여당에게 효과적인 저항을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다수의 국민들은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뭐 전환길 씨 같은 사람과의 절연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있는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걸 못한 상황에서 저렇게 상복 퍼포먼스나 한다고 해서 예. 과연 저희 다수당인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퍼포먼스도 아마 후회 몇 년 후에 뭐 또 어느 당이 또 이런 퍼포먼스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마도 뉴스탑10에서 2017년에도 그리고 2025년에도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다더라라는 식으로 다시 다뤄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의견도 있겠죠. 그만큼 대여 투쟁 확실히 하겠다는 본인들의 마음가짐을 옷으로 표현한 거다.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본회의장 300명 있는 쭉 모습 보니까 옷이 사람 인상해주는 분위기해주는 느낌이 대단하네요. 이 한복과 상복. 최근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 측이 장재욱 대표를 가리켜서 여러 최근에 이제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측이 사이코패스 논란이 좀 빚어졌었는데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정청래 대표에게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내려오셔야지 이제. 제가 이제 당대표가 되고 각계각층 인사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 했는데 여기를 꼭 갔으면 좋겠다. 역시 이렇게 현장에 와봐야 돼.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눈물 나네요. 우리 내려오세요. 저희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소위 스카이차라고 건설 현장에서는 불리는 고소 작업차입니다. 이 고소 작업차에 이 작업대에 정청래 대표는 5명이 함께 탔습니다. 이 스카이차 내지 고소 장비 차에는 2명만이 탈 수 있습니다.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의 위반입니다. 법을 위반해 가면서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생쇼를 해서 되겠습니까? 구자랑 변호사님, 이거 정치적 생쇼다라고 김지현 의원이 얘기한 이유가 여기가 2명 탑승 제한인데 고공농성장 이 농성자를 격려하고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정원 초과했다라고 비판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 생쇼라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분들이 딱히 반박을 할 수 없어야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박이 사건이 있거든요. 예전에 황교안 대표 시절에 청소차 뒤에 발판에 올라탄 거 가지고 똑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했다. 노동에 대해서 질서나 규칙도 무시해가면서 안전불감증으로 정치적 생쇼만 했다라는 비판을 그때 민주당에서 했었어요. 예. 근데 똑같아요. 판박이라서 지금 이게 정치적인 비판과 법적인 위반의 문제 두 가지를 논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심지어 민주당 쪽하고 친한 시민단체에서 고발도 해서 형사사건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무혐의는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건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일회적으로 왔을 때 그 법 위반을 논하는 거는 좀 과하다. 이래서 무혐의는 됐어요. 그러니까 예.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저는 아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논의는 질 텐데 무혐의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예. 민주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쇼다, 안전불감증이다 이렇게 똑같이 했었거든요. 예. 그걸 그대로 미러링해가지고 오는 비판에
위반에 대해서 김재현 최고가 아마 그대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저거를 우리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강성필 부회장 이게 네. 모르겠어요. 뭐 100번 장부에서 야당 지적처럼 정청래 대표야 현장 상황을 모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장관이 갔다면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정청래 대표 측이나 이제 고용노동부 쪽에서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건 맞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30조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인 탑승 제한 그리고 이제 장비. 그래서 저는 탑승한 인원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나 이제 이게 고공이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실무자들 왜 이것을 놓쳤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생쇼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세계 최장 고공 농성이거든요. 예. 고용 승계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당 대표로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찾아간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또 국민의힘에서 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뭐 정원 초과했다라는 비판 아니다. 뭐 이 자체의 정청 메시지는 정 대표 꽤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김재현 최고위원이 아예 패널까지 들고 나와서 최고위원회에서 정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린 게 주호영 의원,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은 한복을 입었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바로 잡겠습니다. 6위였습니다.